네, 전에 이어서 잠재적 위해 식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해 식품이란 수분 함유량과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은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식품들을 잠재적 위해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분 함유량과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냐면 육류, 가금류, 조개류, 갑각류, 달걀, 유제품 등등이 좀 포함이 되고요. 푸드 덴저존이라고 해서 5도에서 60도씨에는 미생물 증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리된 식품을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해 식품에 대한 정의랑 약간의 설명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 오염이 나와 있는데 교차 오염은 시험에 종종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나 기구, 용수 등에 오염되어 있던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나 용수 등의 접촉 혼이되어서 전이되는 현상으로요. 칼, 도마 등의 조리기구는 식품군별로 구별하여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가 나와 있죠. 만약에 도마가 하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채소부터 손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육류, 어류 순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염된 행주, 오염된 행주 이것도 많이 문제죠. 교차 오염을 일으키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한 후에 소독하여 사용하셔야 된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를 보관할 때에는 오염원이 이동되지 않도록 오염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보관한다. 작업 환경 위생 관리 이 부분도 실은 계속 뭐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해썹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해썹의 정의, 위해 요소 분석, 중점 관리점 이 부분을 조금 물어봤었고요. 해썹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의 약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도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겠고요. 인증 마크 많이 보셨죠? 칠원칙 12단계 이 부분은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준비 절차. 그 다음에 해썹의 7가지 원칙 나눠서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요. 준비 단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밑에 단계 이제 껴서 나오는데 팀을 구성하고 작성하고 용도를 확인하고 작성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주로 있는 반면 밑에 보시면 본 단계에서는 분석하고 결정하고 설정하고 확립하고 수립하는 관계가 조금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틀을 조금 보셔야지 이거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준비 단계에서는 팀을 구성하고 작성하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확인하고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본 단계에서는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결정하고 설정해서 확립하고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록 유지까지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단계 나눠서 외워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나왔었습니다. 해썹 도입의 장점. 이 장점은 어떻게 아시면 되겠느냐면 서로 입장을 나눠서 관리자 입장에서 보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는데 소비자 입장 적은 거 먼저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기준을 제공을 하고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식품 소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 껴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자 입장을 실은 보면은요,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하며 안정성 관리가 가능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다. 이건 관리자, 누가 봐도 뭐 관리자 입장이고요. 두 개가 섞이지 않도록 골라낼 수 있도록.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선행 요건이 나오는데요. 이 선행 요건은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게가 조금 중요 포인트냐면 거의 다 비슷해요. 영업장 관리, 뭐 위생 관리, 뭐 제조 가공 거의 비슷한데 떡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떡집은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죠. 소규모 업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여기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딴 데는 다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냐면 당일 제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반품 회수 관리가 좀 빠져 있죠,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씩 좀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장 관리 기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영업장 관리, 조리장. 자, 보시면 이것도 거의 다 뭐 특별한 어려운 난이도가 있지 않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침수될 우려가 없지. 이거 당연한 거겠죠. 그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있어야겠다. 이건 뭐 이런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사육장 옆에 뭐 둔다 뭐 이런 건 틀린 오답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냄새 이런 것들 그죠?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먼지 깨끗한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장은 작업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처리실, 그리고 조리실, 식기세척실 등을 벽과 문으로 나뉘어야 돼요.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 작업구역으로 분리해줘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구역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조리장은 급식 설비, 기구의 배치와 작업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작업과 청결 유지에 필요한 적정 면적이 또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 벽이 내구성, 내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해야 되고 그 대신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 천정도 마찬가지. 자,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배수구도 있어요. 배수구까지 신경 씁니다.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하되 청소하기 쉽게 설치해야 되고요.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참 신경 많이 쓰죠, 그죠? 천장, 바닥, 내부벽, 출입구, 배수구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고요.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 소독 설비까지를 갖춰야 되고요. 내 증기도 잘 빠져야 돼요. 환기시설. 자, 이게 한 번씩 숫자 많이 물어보죠. 226수. 조리장,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검수구역은 단 면룩수 546수 이상. 이게 숫자가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조리장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 배기시설, 냉난방. 다양하게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 기구는 보시면은요.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없는 제품을 선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안정성과 기계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기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 가열 조린대 식품의 냉동 등의 충분한 용량과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춰야 되며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그리고 씻기 쉽고 이 부분 또 한 번씩 나옵니다. 씻기가 쉽고 소독 살균이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척 헹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탕 소독도 갖추어야 되고 충분히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세척하기 쉽고 소독 살균이 가능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보관실은 별도로 설치를 또 해줘야 되죠. 그죠? 다만 부득이하게 별도로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칸을 나눠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바닥, 물 청소가 쉬워야 미끄럽지 않으며 배수 잘. 항상, 그죠? 신경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환기시설과 충분한 보관 성분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보관 선반은 청소 및 통풍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이거를 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휴게실. 급식 관리실 휴게실은 외부로부터 조리실을 통하면 안 돼요.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디? 급식 관리실과 휴게실. 다만 시설 구조상
외부의 출입문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 시설이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외출 복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보관하고요. 샤워실 설치하는 경우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 인원수를 고려한 크기의 식당을 갖추어야 된다. 인원수를 고려해야죠. 그죠? 급식 인원수를 고려한 식당을 갖춰야 하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식당을 따로 갖추기 곤란한 학교는 교실 배식에 필요한 운반 기구와 위생적인 배식 도구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대해서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기준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굉장히 많았죠. 그죠? 이 부분 한 번씩 꼼꼼히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안전점검 한번 보시겠는데요. 개인 안전점검은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작업도의 피로도가 높을 경우, 많이 피곤할 경우 작업 시 안전에 더욱 주의한다. 이런 건 뭐 기본 사항이겠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의 숙련도 낮은 경우 특히 조심해야겠죠. 그죠? 익숙하지 않은 숙련도가 낮은 경우일수록 더욱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정확한 절차를 절대 뛰어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정확히 숙지해야겠죠.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안전 예방 교육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및 장비류의 안전 점검은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도구와 장비류는 많이 보는 지문입니다. 잦은 세척, 소독, 살균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많이 보는 지문이고요. 식품을 다루는 도구의 특성상 세척, 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청결을 유지하다.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척하기 어려운 도구는 조금 사용을 자제한다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이고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도구 및 장비류는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하겠죠. 그죠?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량의 독성일지 하더라도 한 번 오염되면 직접 섭취되는 식품의 특성상 자칫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식품 취급 시에 파손되거나 하면 자칫 식품이 섞이거나 할 수 있으므로 단단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에도 강해야 돼요? 부식에도 강해야 한다. 자, 그래서 잦은 세척과 소독 살균에 견딜 수 있는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좋고요.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내구성과 부식에 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부분까지 좀 같이 봤고요. 세 번째 파트의 출제 예상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